가지는 깨끗이 씻은 후 꼭지를 자르고 3등분하여 약간 두께감이 있게 검지손가락 크기로 썰어줍니다. 이어 꽈리고추는 작은 것은 2등분, 큰 것은 3등분으로 썰어줍니다. 볶음 재료는 상호간 비슷한 모양과 크기로 썰어주는 것이 요리 완성 후 깔끔합니다. 볶음 양념장을 분량대로 만들어줍니다. 재료 준비가 순식간에 되었습니다. 볶음을 시작합니다. 중불로 달궈진 팬에 분량의 식용유를 두른 후 꽈리고추 먼저 20초간 볶음을 합니다. 이어 썰어 놓은 가지를 넣고 불에 새기는 강불로 올린 후 볶음을 합니다. 꽈리고추의 알싸한 향이 가지에 배어 한층 더 맛이 좋습니다. 꽈리고추의 향이 올라오면서 가지의 속살이 살짝 투명해짐이 보일 때 가지와 꽈리고추를 한 켠으로 몰아주고 양념장을 부어 팬 한 구석에서 살짝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양념을 살짝 끓인 후 볶음을 하면 가지와 꽈리고추의 양념이 찰기 있게 붙습니다. 이때 불에 새기는 계속 강불이어야 가지에서 물이 생기지 않고 물컹물컹이지 않습니다. 볶음 중 양념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분량의 고춧가루를 넣어 양념을 단번에 말려주어 오래 볶지 않기 때문에 꽈리고추의 아삭함은 살려주고 가지의 식감 또한 물컹물컹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양념장이 바싹 흡수되었을 때 가스불을 꺼주고 이어 윤기와 고소함을 담당하는 들기름과 통깨를 솔솔 뿌려주면 끼니 때마다 하는 밑반찬 고민을 한방에 훅 날려줄 진짜 도둑님 꽈리고추 가지볶음 완성입니다. 얇게 쭉 뻗은 국산 마늘종은 부재료 없이도 이 과정만 거치면 한 끼에 다 먹을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마늘종 씨주머니는 볶음에는 식감이 별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싹둑 잘라버리고 5에서 6cm 길이로 썰어줍니다.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준 마늘종은 깨끗이 씻어주고 그동안 마늘종을 바로 볶음을 했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몰랐던 방법 쫀득쫀득 양념 쏙쏙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깨끗이 씻어준 마늘종에 꽃소금 2분의 1큰술과 물엿 2큰술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준 후 30분간 절임을 합니다. (30분) 후 절임된 마늘종은 물에 한 번만 가볍게 헹궈주고 체에 받쳐 물기를 툴툴 털어줍니다. 이제 볶아주기만 하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팬에 식용유 2큰술을 둘러주고 방금 물에 헹궈준 마늘종을 중불에서 달달달 볶아줍니다. 이때 마늘종은 표면이 살짝 쪼글거릴 만큼 볶아줍니다. 이미 절임된 마늘종이기 때문에 생으로 볶는 마늘종보다 긴 시간 볶음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잠시 후 마늘종 표면이 살짝 쪼글거리면서 한결 부드러워 보일 때 진간장 2큰술과 수분감과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 신맛이 없는 맛술 미림으로 2큰술을 둘러주고 이때 간장이 타지 않도록 가스불을 최대한 약한 불로 낮춘 후 마늘종에 간장 코팅이 될 만큼만 살짝 볶아줍니다. 볶음이 웬만큼 되었으면 맛을 보고 단맛이 부족하면 물엿 1큰술로 단맛과 함께 반질반질 윤기를 내주고 이때 물엿의 양은 취향에 맞게 가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만하면 됐어 할 만큼 만족스러운 비주얼이 나왔을 때 가스불을 끄고 참기름 1큰술과 통깨 차르륵 뿌려주면 반찬가게도 모르는 특급 비법 간장 마늘종 볶음 완성입니다. 제각각인 모양으로 허여멀건한 햇마늘 큰알로 35알은 2등분으로 썰어줍니다. 이때 마늘은 얇지 않게 썰어주어야 요리 완성 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씹는 식감에서 폭신함과 쫀득함으로 맛있게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강정 소스와 비슷한 달달하면서 느끼하지 않는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진간장 1큰술,
신맛이 없는 맛술 2큰술, 새콤달콤한 케찹 2큰술과 물엿 1큰술, 이때 단맛은 기호에 맞게 맞추도록 합니다. 이어 고추장 2분의 1큰술과 들기름, 참기름 모두 좋습니다. 2분의 1큰술을 넣어 양념장을 완성합니다. 아려도 너무 아린 마늘을 볶아줍니다. 중불로 달궈진 팬에 식용유 3큰술을 들러주고 썰어놓은 마늘을 넣어 달달 볶아줍니다. 이때 팔 아프게 계속 달달 볶지 말고 잠시 노릇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고르게 펼쳐 잠시 두었다가 다시 달달 볶기를 반복합니다. 마늘이 노릇노릇하면서 표면이 우둘두둘하게 잘 익었다는 신호를 줄 때 마늘을 체에 쏟아 기름을 걸러주고 펼쳐서 한김 식혀줍니다. 쫀득함이 살아납니다. 볶음을 합니다. 잔열이 남아있는 마늘 볶았던 팬에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부어주고 가스불을 중불로 올린 상태에서 양념색이 약간 어두운 붉은색으로 변할 만큼만 쫀득하게 양념을 저어줍니다. 이어 체에 받쳐둔 볶은 마늘을 부어 양념장과 고루 섞어가며 볶음을 합니다. 양념과 마늘이 똘똘 뭉쳐짐이 느껴질 때 가스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통깨 약간을 뿌려주면 아린 맛이 없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집어 먹는 영양제 마늘 강정 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흔하지 않은 부추 반찬인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정말 맛있는 밥 반찬 멸치 부추볶음 만들어 볼게요. 부추는 익을수록 질겨지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어도 금세 다 먹을 수 있는 양으로 한 줌 120g이에요. 부추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길게 치렁치렁하게 해서 밥에 걸쳐 먹기도 하는데 저는 긴 것보다는 짧은 게 괜찮았어요. 5cm 정도 길이로 썰어주세요. 알싸한 맛과 칼칼한 맛은 달라요. 입맛을 돋아줄 칼칼한 청양고추 1개, 색감을 주기 위해서는 홍고추 1개, 홍고추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청양고추 2개로 넣으세요. 동글동글하게 썰어주세요. 국멸치는 감칠맛도 올려주고 이 멸치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짠맛이 부추하고 조화를 이뤄서 부추볶음이 훨씬 맛있어져요. 멸치는 비리지 않게 이렇게 내장하고 머리를 깨끗이 제거해서 마른 팬에 덮어주세요. 멸치가 이렇게 바삭해지면은 불을 끄고 덮은 멸치는 뜨거우면 이게 잘 부스러지지 않아요. 식혀서 부스러주는데 요거를 가루를 넣는 게 아니라 씹히는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자가 있게 이렇게 부스러주는 거예요. 멸치를 이렇게 부스러졌으면은 물 4분의 1컵 50ml 이렇게 부어주고 진간장도 4분의 1컵 50ml, 맛술 미림으로 2큰술, 조청 물엿 다 괜찮아요. 1큰술 반, 단맛은 취향에 맞게 맞추세요. 마늘 2분의 1큰술, 고춧가루는 파란 부추에 색을 더해주고 살짝 매운맛을 내줘요. 2분의 1큰술, 고춧가루는 생략해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썰어놓은 청원고추 넣어주고 가스불을 켜고 한번 바글바글 끓도록 두세요. 양념장이 이렇게 끓어오르면은 썰어놓은 부추를 넣고 빠르게 뒤적여서 부추를 얼른 익혀주세요. 부추는 금방 익기 때문에 오래 뒤적거리면 질겨져요. 빨리 볶아서 식감과 향을 살리는 게 포인트예요. 부추 숨이 이렇게 가라앉았으면 익은 거예요. 바로 가스불을 끄고 참기름 1큰술 이렇게 둘러주고 통깨 솔솔 뿌려서 간단하면서 맛있는 밥도둑 국멸치 부추볶음 오늘 저녁에 바로 만들어 보세요. 넘쳐나는 상추와 각종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맛있는 소스 하나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여름 채소 상추를 이용한 샐러드입니다. 상추 10장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이때 상추뿐 아니라 우리 집 냉장고 속에 있는 채소는 모두 좋습니다. 알록달록 3가지 색을 맞춰 먹는 채소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샐러드에 잘 어울리는 채소 토마토는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된다는 유럽 속담처럼 빨갛게 익은 것이 건강에 유익하면서 맛있습니다. 역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우리나라 필수 식재료로 양파가 들어가지 않는 음식이 드물 정도입니다. 양파는 샐러드식으로 먹어야 하는 만큼 얇은 채로 썰어주고 요즘 햇 양파는 맵기보다는 아삭하고 달달하기 때문에 물에 담글 필요 없습니다. 이어 썰어준 양파는 뭉쳐져 있지 않도록 툴툴 털어서 준비해 놓습니다. 여름 내내 써먹을 소스를 만들어 줍니다. 진간장 2큰술, 새콤달콤하면서 더운 여름엔 사용하면 좋습니다. 매실액 2큰술, 부족한 신맛을 채워줄 식초 1큰술, 단맛을 맞출 땐 불을 사용하지 않는 음식에 조청 물엿보다는 올리고당이 좋습니다. 2큰술, 마늘 1큰술, 소스의 느낌을 부드럽게 해줄 올리브유 2큰술, 올리브유가 없으면 들기름, 참기름도 좋습니다. 콧등 때려줄 알싸한 연겨자는 취향에 맞게 양을 맞추고 이때 연겨자는 생략해도 맛있기 때문에 연겨자는 선택, 통깨는 갈갈갈 갈아주면 고소함이 2배, 갈은 통깨 2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추 톡톡 3번으로 은은하게 풍미를 올려주고 고루 섞어서 완성합니다. 완성된 소스는 각종 채소 무침이나 과일을 곁들인 각종 샐러드 및 더운 여름엔 냉채 소스로 사용하면 정말 맛있게 충분한 채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에 아까 준비해 놓은 상추와 빨간 토마토와 양파를 넣고 소스의 양은 취향에 맞게 뿌려서 가볍게 묻혀주면 상추 샐러드 완성입니다. 95%가 수분으로 구성된 시원하고 상큼한 오이 2개 450g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오이는 깨끗이 씻어주고 위아래 꼭지를 잘라낸 후 길게 2등분해서 식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얇지 않게 적당한 두께로 어슷썰기입니다. 오이에 물이 덜 생기고 오독한 식감을 위해 꽃소금 3분의 1큰술과 식초를 사용하면 더욱 아삭하고 침샘 자극으로 식욕을 돋습니다. 식초 3큰술과 식초의 신맛과 단맛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설탕 납작하게 2큰술을 넣어 소금과 설탕이 고루 녹을 수 있도록 평소보다 열심히 버무려서 15분간 절임을 합니다. 이렇게 소금과 설탕과 식초로 절임한 오이 무침은 짠맛, 단맛, 신맛이 오이에 골고루 배어 평소에 무쳐 먹었던 오이 무침 맛과는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어 함께 무침할 향신채소 대파 흰 부분으로 25g은 잘게 썰어 놓습니다. 이미 짠맛, 단맛, 신맛을 맞춰놨기 때문에 무침 양념은 간단합니다. 상큼한 오이 무침에는 과한 고추장은 금물입니다. 고추장 3분의 2큰술, 감칠맛과 간을 맞춰줄 진간장 2큰술, 마늘 1큰술, 그리고 허여멀건한 무침보다는 빨가스름해야 눈으로 맛있습니다. 고춧가루 2큰술을 넣어 되직하게 양념장을 완성합니다. 15분 후 그냥 먹어도 맛있게 절임된 오이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흥건할 겁니다. 오이는 물에 헹구지도 않고 물기를 짜지도 않습니다. 절인 물에 오이를 충분히 적셔준 후 살짝 물기를 툴툴 털어서 완성된 양념장에 넣어주고 썰어놓은 대파와 함께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이때 왜 양념장이 되직해야 했는지 오이를 버무려 보면 압니다. 잠시 후 먹음직스럽도록 빨갛게 버무려진 오이는 내 입에 신맛, 단맛, 짠맛이 맞는지 먹어보고 부족한 양념을 추가합니다. 장금이는 신맛에 비해 단맛이 부족해서 올리고당 1큰술을 추가해 주었고 고소하다고 막 넣어주면 안됩니다. 상큼한 오이 맛이 온데간데 없어지니 고소한 들기름은 3분의 2큰술만, 마지막으로 통깨 솔솔 뿌려 가볍게 묻혀주면 묻혀주는 방법에 따라 그 맛도 천차만별인 여름 밑반찬 오이 무침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